선생님 2015학년도부터죠. 네네. 네, 이제 꽤 됐는데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이 시행이 네. 되고 또 공교육 역량을 강화시킨다라는 이제 교육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서 학생부 이주 전형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발표된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총 모집 인원에서 학생부 이주 전형, 교과형하고 이제 종합 전형 다 포함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려 65.7%라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이주 전형이 증가하는 학교 생활 과정에 얼만큼 학생들이 결과를 가지고 드러난 학생부의 어떤 기록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사실 이 학생부를 어떻게 또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시호 쌤이 어떤 거 좀 정리를 좀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네. 오해가 있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풀고 출발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기록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생활, 이 생활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지, 네네.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가 이 포커스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모든 사항이 다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화면을 통해서 학생부 구성 항목하고 내용들을 조금 네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제일 먼저 인적 사항이라든지 학적 사항,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름이 뭐고, 부모님이 누구시고, 주소가 어디고, 그 다음에 어디 중학교에 1학년, 2학년 담임쌤은 누구시고 몇 반 누구였는지가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사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출결 사항은 전체 수업 일수 등의 며칠을 출석했는지와 그 다음에 지각이라든지 네네. 조퇴 유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 사항에는 우리 학생이 만약에 어떤 특별한 질병을 앓았던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다 다시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이한 네.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생들의 평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상 경력은 이제 이 교육부가 정해놓은 지침, 방침에 따르면은 교외 수상은 일절 기록을 할 수 없고요. 교내 수상 기록만 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수상 경력이고요. 네. 수상 경력은 이 수상 경력란 이외의 다른 란에는 어떠한 내용도 쓸 수 없다. 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취득했을 때 학생들이 쓸 수 있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교내 단순한 인증 이런 걸 쓸 수 없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진로 희망사항, 학생이 어떤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와 왜 그런 희망을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기록한 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교과학습 발달 사항.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발달 사항을 기록하는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독서활동 사항은 참고 자료로 우리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정성적인 관점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교사가 기술하는 게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네. 아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네. 인상 깊어요. 학교 생활이 우선이지 기록이 우선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우리 오늘 주제가 네. 학교 생활 기록부 만들기잖아요. 근데 네. 기록을 만들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되는 게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네. 활동을 하다 보면 뭐 기록을 그렇죠. 요약해가면서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네네네. 건데 이게 정석인 거죠. 그게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 선생님 지적이 네. 굉장히 맞는 말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사실 학생부 종합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어구 중에 뭐 적자 생존 네. 이런 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건 뭐냐면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물론 네.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그럼요. 네네.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근데 네. 이제 근본적으로 학생부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실제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의 그 평가권을 원래 대학의 입학처 또는 대학의 뭐 입학사정관들이 갖지만 네. 이 부분에서 학생부라고 하는 것이 이전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대학이 평가의 권한을 고등학교에 이임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이 학생을 볼 수 없는데 선생님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줄 테니까 네. 이것을 최대한 행사를 하세요. 네. 그 행사를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시면 저희가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판단하겠습니다라는 관점에서 네. 학생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을 위임했더니 너무 권한을 많이 행사를 한다든가 네. 또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은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은 이거 나는 귀찮아서 싫어서 굳이 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이런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간의 편차가 너무 이제 커진다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학생부를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그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제 논란이 이런 것도 한번 되고 봐야 있죠. 돼요. 논란이 되고 있죠. 네.